제10조 임시총회입니다. 1항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입니다. 좀 임의적이죠. 소집할 수 있다. 그렇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니까는요. 2항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20%네요. 20%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이사를 소집하여야 한다입니다.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입니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증가 감소의 정수를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항 전항의 2항의 청구 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청구한 사원이. 자, 71조 총회의 소집입니다.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라는 얘기죠. 바라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72조로 갑니다. 총회의 결의 사항입니다. 71조는 총회의 소집이었고요. 타이틀도 좀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72조는 총회의 결의 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 아까 보았던 71조 총회의 소집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가 나오네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라고 나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통지한 사항 외에도 결의할 수 있나 봐요. 기본서 확인해야겠고. 73조 사원의 결의권입니다. 1항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입니다. 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입니다. 할 수 있네요. 행사 결의권. 그렇죠. 대리인으로. 3항 전 2항의 규정은 1, 2항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안 하네요. 자, 73조 사원의 결의권까지 봤고요. 74조입니다. 사원의 결의권 없는 경우입니다. 결의권 없는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타이틀이 결의권이 없는 경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자,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전에 기본서에서 확인했는데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판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봐야겠고. 75조 총회의 결의 방법입니다. 1항 총회의 결의는 본법, 민법이죠.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반수가 넘어야 된다는 말이죠.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 반수가 넘어야 되죠. 과반수로서 한다. 2항 73조 2항의 경우에는 당의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입니다. 73조 2항은 73조가 사원의 결의권인데 아까 보았듯이 2항은 사원은 서면 종이 서류죠.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 게 그 사원의 결의권 73조 2항인데 그 조항의 경우에는 당의 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합니다. 그렇죠. 서면을 내거나 대리인 가서 대신 결의권 행사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한다. 당의 사원이. 76조 대리인 압수한 경우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76조입니다. 총회의 의사록이랑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입니다. 의사록에서 의사는 회의에 관한 일을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해 볼 수 있고 메모해 놓은 내용이고요. 2항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콤마 찍고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주된 사무소에. 자, 이제 77조 요즘 법인 파트에서 이제 해산 사유네요. 해산 사유 77조. 여기서는 이제 절이 바뀌었죠. 4절 해산 파트입니다. 자, 해산 사유 보겠습니다. 77조 1항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이거 유명한 주문이네요. 존립기간의 만료 콤마 찍고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콤마 찍고 파산 또는 법인 그러니까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법인자는 빠져 있는데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산은 이제 재산이 다 깨어졌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렇게 메모를 또 해놨고, 해산 사유는 1항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이 불능이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2항 사단법인은 어떻게 해산할까요?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또 해산합니다. 해산 결의겠죠. 78조 사단법인의 해산 결의 나오네요. 사단법인은 총사원, 여기는 이제 4분의 3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이것도 엄격하게 해야 되니까 해산하는 거라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입니다. 75% 이상의 동의죠.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제 단서가 있네요.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이제 있다면 미리 정해놨다면 그런 거겠죠. 그 다음 79조로 갑니다. 파산 신청입니다. 여기 해산 파트에서는 파산 신청이 나오네요. 파산할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파산이라는 게 이제 재산이 다 깨어진다는 얘기인데 빚덩어리가 되어서 회사가 법인이 파산 신청 타이틀이고 내용 보겠습니다.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완제라는 게 완전히 변제하는 겁니다. 완전히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가 신청을 하네요. 지체 없이. 자, 80조 자녀 재산의 귀속입니다. 남은 재산의 귀속 어디로 속하게 되느냐 돌아가서 1항 보겠습니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돌아갈 귀 속한다. 속해버린다는 겁니다.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귀속한다. 2항 정관으로 귀속 권리자라는 말이 나오네요. 귀속 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죠.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이 나오네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네요.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문에. 뒷부분만 다시 볼까요? 2항 다시 볼까요?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까지 보았습니다. 단서는 이제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3항 전 2항의 규정,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나라 금고죠. 국고에 귀속한다. 자, 이제 81조로 갑니다. 청산법인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산은 재산을 이제 청소하라는 뜻이죠. 청산하라, 맑게 깨끗이 하라는 뜻입니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모를 해놨고요. 청산법인 내용 봅니다.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청산의 목적 범위. 네, 그렇죠. 교재 다시 확인해 보고요. 해봐야겠고. 자, 넘어갑니다. 82조 청산인입니다. 청산인. 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는 뜻이죠.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이사가 청산인이 되네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채무자 회생법이 있다고, 예전 구파산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전엔 파산법이라고 했는데 채무자 회생법입니다. 지금 줄여서 거기에 따르겠죠.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입니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전조는 이제 82조 청산인의 그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청구에 의하여죠.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렇다는 거고요.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입니다. 해임. 내용 보겠습니다.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청구에 의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죠. 85조 해산 등기입니다. 해산 등기 1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여기도 이제 제외한다는 뜻이죠.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 월, 일, 콤마 찍고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2항 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라고 하였습니다. 52조의 규정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52조의 규정은 변경 등기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49조 2항의 사항, 법인의 등기 사항 중에 이제 2항의 그 등기 사항은 이제 목명사설, 존자, 출의제, 대표권 제한할 때 그 제한, 그 중에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게 이제 52조였고요. 변경 등기. 그 규정은 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는 거죠. 해산 등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6조 해산 신고입니다. 해산 신고 1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제외하고는 그 뜻이죠.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1항의 사항을, 그러니까 85조 해산 등기 1항의 사항, 다시 보죠.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 월, 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본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그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 월, 일 하고 콤마 찍고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본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건데요. 자, 2항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87조 청산인의 직무입니다. 직무. 어떤 일을 하는가. 1항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2, 3호가 나옵니다. 현존 사무의 종료하고 결정지어라 뜻이고,
그 뜻이고요. 2호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추심 돈을 받아내는 거죠. 받는 것. 및 채무의 변제 돈을 갚는 거죠. 예. 3호 자녀 재산의 인도, 끌 인자, 도 넘길 도자. 여기서 얘는 뭐 두 문자 따야 되나요? 현존 사무의 종결, 추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종추변인데 종추 자녀 재산의 인도, 종추잔, 종추인. 예.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아니면 현존 사무의 종결이니까 현추잔 해도 되고 현추인, 예. 현추인 내지는 현추잔도 괜찮네요. 하여튼 그게 1, 2, 3호고요. 청산인의 직무. 그 다음에 2항 청산인은 전항의 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8조 채권 신고의 공고입니다. 1항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예, 2개월 내에죠.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최고, 뭐 최촉하는 거죠. 독촉. 민소법에서는 독촉이라는 용어로 쓴다고 해서 겹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독촉이라고는 굳이 표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조법무사님은 쪼이는 거에 최고 알릴 고자.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문장이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2항 전항의 1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그 공고에, 예, 그렇게 그런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네요. 예,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그걸 표시해야 되고, 자, 3항 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9조 채권 신고의 최고입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그냥 독촉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90조 채권 신고 기간 내의 변제 금지입니다. 청산인은 88조 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88조 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위에 바로 위에 나왔죠. 예, 88조 1항은 88조가 채권 신고의 공고인데요. 1항이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알려야 된다는 말이죠. 예, 독촉. 예,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 내용인데요. 그 1항의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겁니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했는데, 지연 손해배상의 의무는 그 배당할 때를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고요. 자, 91조 채권 변제의 특례로 가겠습니다. 1항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산 중의 법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예, 법인은 변제기에, 변제 시기죠. 변제할 시기. 그게 이제 이행기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메모를 해놨고요. 예, 그 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91조 채권 변제의 특례 지금 조항하고 있는데, 2항 전항의 경우, 1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콤마 찍고 존속 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은 이제 뭐 감평사, 감정평가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하고요. 자, 92조로 갑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입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완전히 이제 갚았다는 말이죠. 완전히 갚은 후, 완전히 변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자, 93조 청산 중의 파산입니다. 청산 중에 또 파산하네요. 이랑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전히 이제 갚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공고라는 건 이제 신문 등에 공고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항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넘겨주는 거죠.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종료된다라고 안 하고 종료한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망 88조 사망의 규정은 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라고 했는데요. 88조 사망 다시 가보겠습니다. 88조가 채권 신고의 공고라고 했는데요. 사망 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한 조문인데요. 예, 채권 신고의 공고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뭐 채권자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 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그건데요. 그 1항의 공고가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입니다. 사망이. 그 규정은 사망 규정은 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입니다. 1항의 공고가 다시 보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준용한다는 거고요. 사망 내용이 그렇고, 자 이제 94조로 갑니다. 청산 종결의 등기와 신고입니다.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거죠.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5조 해산 콤마 찍고 청산의 검사 콤마 찍고 감독입니다. 내용 보면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콤마 찍고 감독한다.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타이틀 다시 보죠. 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입니다. 타이틀이었고요. 자, 96조 준용 규정입니다. 조문 숫자들이 나오는데 58조 2항 콤마 찍고 59조 내지 62조 59, 60, 61, 62조 말하는 거고요. 콤마 찍고 64조입니다. 63조는 없네요. 63조 없습니다. 64조 나왔고 65조 및 좀 건너뛰어서 및 70조의 규정은 청산인의 이를 준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조문 숫자 나온 거는 다시 봐야겠습니다. 58조 2항이면 과반수로 결정한다고 일단 메모를 해놨는데 58조 2항 58조는 이사의 사무 집행 타이틀인데요. 2항에서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 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그 조문이고요. 그 다음에 59조부터 62조 59조는 이사의 대표권, 그 다음에 60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의 대항 요건이죠.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 요건. 여기는 60조 다음에 61조, 62조가 아니고 60조의 2도 있습니다. 60조의 2도 있네요. 직무 대행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60조의 2고 61조는 이사의 주의 의무이고요. 그 다음에 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그겁니다. 그 조문들. 그 다음에 63조는 건너뛴다고 그랬고 없다고 그랬고 준용 규정이 아니고, 64조는 특별 대리인의 선임입니다. 그 다음에 65조는 이사의 임무 해태입니다. 게을리한 거, 게을리한 때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그 조문이고요. 그다음 70조 규정. 70조는 임시총회네요. 임시총회.
규정은 청산인의 일을 준용한다입니다. 이게 이제 해산을 하면 이제 화살표로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청산 가운데 이제 화살표 가운데 이제 쭉 연결해서 청산인이 선임된다고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데요. 도식화시켜서 해산을 하면 청산인이 선임되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가면 청산 중인 법인에서 이사와 비슷한 지위를 한다고 청산인이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97조 이제 할 차례인데요. 요까지는 봐야겠네요. 벌칙 규정입니다. 절이 바뀌어서 5절 벌칙인데 요까지 봐야겠죠. 자, 내용 보면 법인의 이사, 찍고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개정된 건데요. 12월 달에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호는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등기를 게을리한 때 과태료에 처하고요. 500만원 이하. 자, 2호는 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 목록 또는 사원 명부에 부정 기재를 한 때입니다. 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자, 55조의 규정, 재산 목록과 사원 명부 규정이죠. 그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 목록 또는 사원 명부에 부정 기재를 한 때 과태료에 처하고요. 자, 3호는 37조 콤마 찍고 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그런 규정들이겠죠. 37조도 보겠습니다. 37조는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입니다. 검사 콤마 찍고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그 규정인데요. 그 조문이고, 그 다음에 95조. 95조는 아까 위에서 봤던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하네요. 하여튼 그 조문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과태료에 처한다. 그 다음에 4호,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입니다. 숨길 때죠. 그 다음 5호, 76조와 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입니다. 76조 규정. 76조는 총회의 의사록입니다. 1항에서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에 관한 일 기록하는 거. 2항, 3항 또 있습니다. 76조가 총회의 의사록이었고, 90조의 규정. 90조의 규정. 90조는 채권 신고 기간 내의 변제 금지 규정입니다. 하여튼 그 규정에 위반한 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호, 79조 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 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파산 선고 신청을 게을리한 때인데 79조 보겠습니다. 79조는 파산 신청입니다. 타이틀이 해산 파트에서 79조 파산 신청, 그 조문이고,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조문이죠. 93조 규정은 아까 본 거 위에 93조 청산 중의 파산에 그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 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입니다. 과태료에 처한다는 거고, 7호입니다. 이제 88조 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의 공고를 한 때, 공고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88조는 채권 신고의 공고죠. 여러분 봤던 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최고해야 한다는 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게 1항에 나온 거. 2항, 3항도 있습니다. 그 조문 88조 채권 신고의 공고고요. 그 다음에 93조는 그 아까 봤던 거예요. 청산 중의 파산에 정한 공고를 해태,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좀 부정한, 잘못된 공고였겠죠? 일부러 한 때, 그겁니다. 93조 청산 중의 파산, 거기서 이제 1항에서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해서 거기 나온 공고죠. 일단 1항만 본 거 그렇습니다. 93조도 2항, 3항이 있습니다. 아까 다 본 건데, 자, 일단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